저는 평범한 여자이고 회사원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머릿속에 체크리스트가 순식간에 펼쳐집니다. 아이 아침 챙기기, 출근 준비, 그리고 아직도 공란으로 남아있는 남편 재취업이라는 숙제까지요. 제 남편은 1년 전까지 항공기 엔진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정비복에 묻어난 제트유 냄새, 드높은 경납고 안에서 엔진을 살피던 야무진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회사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시 현장에 서려면 전문 자격갱신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조금만 쉬었다가 준비할 게 하던 시간이 어느덧 12달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와이셔츠의 다리미를 누르며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낄낄 웃으며 TV를 틀어놓습니다. 오늘은 시험 접수라도 해볼 거지 하고 슬쩍 물으면 남편은 한결같은 표정으로 허허 웃으며 말하죠. 에이, 걱정 마. 때 되면 다 잘 풀려. 그 순간 반달처럼 휘어진 눈웃음 때문에 저도 피식 웃음이 새지만 마음 한쪽 구석은 시리게 얼어붙곤 합니다. 남편이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5살 난 우리 아이의 유치원 등원과 하원은 책임감 있게 챙깁니다. 문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설거지도 제때 안 하고 하더라도 기름기가 깨끗이 닦이지 않아 있고 빨래도 제때 안 널어서 냄새가 나곤 하죠. 집안일이라도 확실히 도와줘야 하는데 뭔가 어설프고 불안합니다. 저와 남편은 닮은 듯 달라서 더 엇갈립니다. 저는 혹시라는 2글자를 달고 사는 걱정형 인간입니다. 혹시 이번 달 카드 값이 많으면, 혹시 남편이 계속 백수로 남아있다면? 머릿속 저울이 24시간 무게를 다니고 있어요. 반대로 남편은 살다 보면 다 해결되라는 맞는 키워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얼마 전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올해 안에 자격증 갱신 시험은 꼭 봐야 하지 않을까? 접수 마감이 곧인데. 그러자 남편은 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은 매년 있잖아. 괜히 조급하면 실수해. 마음 단단히 먹고 내년에 치면 돼. 유쾌한 투 때문인지 저도 순간 웃음이 났지만 가슴 어딘가엔 작은 불씨가 톡 하고 튀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혹여 제가 남편을 미워하게 될까 봐입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아빠이고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사람인데 경제적 공백이 그 마음마저 평가절하해 버릴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도 버스 창가에 기대 생각합니다. 허허실실 남편과 걱정 많은 아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재우고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를 펼쳐 놓았는데 빨간 글씨로 찍힌 연체 이자가 마치 경고등처럼 번쩍이더군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니 남편은 소파에 기대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 값이 또 부족해. 이자만이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남편은 눈웃음을 지으며 명세서를 힐끗 보더니 가벼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에이, 또 걱정했어. 흘러가다 보면 다 자리 잡히지. 저는 얼어붙은 속을 녹이려 애써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말 했잖아. 연체료 붙는 순간부터는 자리 잡기가 아니라 눈덩이 굴러가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TV를 불교 방송으로 돌려버렸어요. 화면 속 스님이 염주를 돌리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라고 천천히 읊조리자 남편이 그 말을 옮기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봐, 삶도 돈도 결국엔 제자리 찾아가. 마음부터 편히 가죠.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떤 허탈함이 같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면 어떡해? 연체료도 자연인가? 남편은 한숨조차 쉬지 않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 부딪힌 돌도 결국 매끈해지잖아. 지금은 우리도 조금 버틸 뿐이야. 내일부터 자격증 갱신 준비 제대로 해볼게. 내일부터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지만 그 순간 남편이 제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덕에 금방 큰 소리를 이어가진 못했어요. 대신 깊은 한숨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꼭 계획 세워줘. 더는 연체 알림 문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여전히 밝은 웃음을 지으며 걱정 말라는 짧은 대답을 남겼고, 저는 카드 명세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던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강물처럼 흘러가라는 말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가 머릿속에서 한참을 엉켜 있었습니다. 전날 밤 남편과 카드값으로 한바탕 뒤숭숭했던 마음을 달래려고 점심시간에 20년 지기 친구 둘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의 흑역사까지 공유해 온 사이이죠. 먼저 은정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네 남편 진짜 너무한 거 아냐? 카드값이 연체라는데. 강물처럼 흘러가라니 무릎 꿇고 기도하란 소리야 뭐야. 제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머리가 핑 돈다니까 하고 한숨을 내쉬자 은정이는 손으로 탁자를 치며 이어갔죠. 지금이 어느 시대야. 가장이 집안 살림 걱정은 안 하고 도 닦자는 소리나 하다니. 시험 접수 마감 날짜 되면 바로 앞에서 결제 누르게 해. 못 누르면 핸드폰 뺏어서 네가 눌러. 수진이가 은정의 과격한 톤을 달래듯 라테 거품을 가볍게 떠서 한 입 먹더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 퇴근길 교통체증만 걸려도 화부터 내. 애 앞에서도 소리 지르기 일수야. 네 남편은 적어도 아이한테 다정하고 웃어주잖아. 그게 어디니? 은정이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웃음이야 좋지. 그런데 매달 카드 회사에서 웃어주진 않아. 자동이체 부족 문자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생각 안 해? 수진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반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섞자고. 강압만 하면 남편이 더 느긋해질 수도 있으니 칭찬 반, 압박 반 전략. 어때? 예를 들어 여보, 당신이 웃으면서 양육하니까 아이가 정말 밝아져. 근데 생활비도 해결하면 더 멋질 거야처럼. 저는 두 친구 사이에서 고개를 돌려가며 듣다가 실소가 터졌습니다. 야, 그 멘트 내가 하면 분명 남편이 역시 내 밝은 기운이 집안을 살찌우네 하고 껄껄 웃을걸? 은정이 주먹을 불끈 쥐더니 목소리를 낮춰 단호히 말했어요. 그냥 기한을 못 박아. 이번 달 안에 시험 접수, 다음 달 서류 준비처럼 단계별 마감일을 달력에 빨간 펜으로 써붙여. 못 지키면 생활비를 현금 봉투로 받아가는 걸로 하자고 딜을 걸어. 수진이가 웃으며 손바닥을 폈습니다. 그래도 첫 단계는 칭찬이라고. 시험 접수하고 오면 맛있는 거 한 끼 확 쏴줘. 긍정적 보상도 있어야 남편이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한 일이구나 하고 느끼지. 저는 두 친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결국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라는 거네? 은정이 두 손을 탁 치며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복합 전략. 회사에서도 경고 메일 날리기도 하고 잘하면 보너스도 주잖아. 가정도 경영이야, 경영. 수진이가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체 탈출 프로젝트 시작 기념으로 건배. 우리 셋은 커피잔을 부딪혔고 저는 라떼 한 모금이 아니라 친구들의 든든함을 들이켠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이번엔 정말 계획 세워보자는 의지가 스멀스멀 차올랐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시험만 잘 치르면 우리 가정 경제에 해가 뜰 거야. 아이도 아빠를 더 자랑스러워할 거고. 남편은 고기를 뒤집다 말고 웃더니 허허, 역시 우리 여보는 응원도 맛있게 하네. 내일 잘 보고 올게. 하고 엄지를 들더군요. 그 미소에 괜히 안심이 됐습니다. 시험 당일 새벽 콩나물국과 계란찜으로 아침상을 차려주며 재차 확인했죠. 필기 도구 잘 챙겼어. 늦지 않게 서둘러. 걱정 마, 알았어. 나 간다. 저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하고 출근했어요. 점심시간 무렵 혹시나 싶어 휴대폰을 들여다봤더니 남편에게서 사진이 한 장 와 있었습니다. 시험장 앞이 아니라 동네 분식집이더군요. 김말이 위에 케첩 장식까지. 메시지는 허허, 시험은 다음 기회로. 우선 허기부터 해결. 머리끝이 뜨거워졌습니다. 곧장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시험은? 오늘은 안 봤어. 굳이 자격갱신 안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취업 루트가 많거든. 장난해 지금. 그럼 당장 그 루트대로 일을 하던가. 내일이라도. 허허, 지금은 재충전 중이지. 당신 실력이 워낙 좋으니 당분간은 우리가 버틸 수 있잖아. 그 말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내 실력, 가족은 둘이 책임지는 거야. 재충전이 필요하면 기한이라도 정해. 하루 이틀이 석 달 되고 석 달이 1년 됐어. 남편은 여전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보, 우리가 상의를 또 해보자고. 하지만 오늘은 화내지 말고 밥부터 먹어. 화내면 건강 상해. 허허. 그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건강 얘기 그만해. 연체 문자 올 때마다 내 심장이 먼저 상해 라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상대는 끊긴 전화기 너머에서 또 허허 웃고 있었겠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분식집에서 이런저런 구인 공고도 찾아봤어. 내일부터 하나씩 넣어볼게. 내일부터. 그 말 세어보니 10번은 넘었어. 허허, 11번째는 다를 거야. 믿어줘. 믿음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해줘.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 상자를 들고 계신 시아버님이 우리 손주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다며 활짝 웃으셨고, 시어머님은 오시자마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껏 기운이 났죠.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시아버님이 국물 한 숟갈 드시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시험은 잘 봤냐? 이제 자격증 갱신됐으니 일자리 알아보는 거야. 남편이 숟가락을 든 채로 허허 웃었습니다. 아버지, 시험이야. 다음 기회가 있죠. 뭐 인생에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다음 기회. 오늘이 다음 기회였잖아. 시아버님이 잔기침을 하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격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내 나이에 집에서 쉬는 건 사치다. 친구가 부품회사 공장 라인 쪽으로 사람을 찾는다던데 이력서 내볼 생각 없냐?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미소만 짓더군요. 아버지, 공장 라인은 체력전이라잖아요. 저 아직은 재충전이 필요해서요. 조금만 더 숨 고르고 움직이려고요. 시어머님이 남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숙제는 마감 전날에야 시작하고 시험 공부는 책상 앞에서 뱅글뱅글 연필만 굴리다 끝내곤 했지. 하여튼 속 터진다. 속 터져.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격증이 아니어도 좋아. 공고 뜬 회사 아무 데나 넣어보자.
내일부터 지원하는 게 어때? 남편은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급하게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는 법이야. 우리 천천히 전략적으로 가자고. 그리고 당신 능력 많잖아. 당신 월급으로도 살림 굴러가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무슨 월급이 많아. 여보, 지금은 둘이 함께 책임질 때라고. 시아버님도 단호히 거들었습니다. 네 아내 말이 맞다. 자꾸 허허거리며 밀어두면 나중에 훅 무너져. 놀기만 한 지가 몇 달째냐 지금? 남편은 멋쩍게 뒷머리를 만지며 그대로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여보 내일부터 하루 3군데씩 지원해 볼게요. 다들 잠시 조용해지자 시어머님이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꼭 내일이다 알겠지. 에휴, 저 녀석 어릴 때도 내일 할게. 내일 하고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시아버님은 작게 혀를 차시더니 마무리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다음 주에 전화할 테니 그때까지 이력서, 지원한 회사, 이름 세워 놓아라. 남편은 그제야 살짝 표정이 굳어졌지만 입가의 웃음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허허.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볼게요. 두 분이 돌아가신 뒤 저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이력서 양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씀도 잊어버릴 셈 아니지.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또 웃었습니다. 허허, 잊기야 하겠어. 당신도 봤잖아. 내일부터라니까. 다음 주에 정말 이력서 3개라는 숫자가 채워질지 또 한 번 빈종이만 바라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님조차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던 오늘 저는 더 이상 내일부터라는 말에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 남편의 허허실실을 행동으로 바꾼 비결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공원이 스쳐 지나가는데 바둑판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 주변으로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남편도 보였습니다. 양손을 뒤로 깍지 낀 채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아이고 선생님, 그 수는 너무 급해요. 여기 하나 붙여야 2집이 나죠. 2집. 이러고 있지 뭐예요. 어르신 한 분이 그렇구만. 자네 수가 발내하니까. 남편은 배를 잡고 웃으며 허허, 제가 눈치 하나는 있잖습니까? 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몸이 워낙 지쳐서 화도 안 나고 그냥 한숨만 길게 나오더군요. 다음 날 퇴근길엔 동네 슈퍼 앞 벤치에서 남편을 또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줌마 5명 사이에 앉아 있더라고요. 누런 전단지를 접어들고 이 집 에어컨 필터는 돌려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올해 장마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으셔야 합니다라며 자세하게 설명 중이었어요. 한 아줌마가 그러면 우리 집도 나중에 좀 봐줘요 하고 웃자 남편이 허허, 제가 시간 넉넉합니다. 전화만 주세요 하더군요. 집에선 구인 사이트를 한 번도 안 열어보던 사람이 동네에선 만능 제주꾼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고도 며칠이 흘러 주말이 됐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대형마트에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남편이 카트 앞을 잡고 신이 나더군요. 오늘은 내가 완전히 플랜 짜왔어. 과일, 고기, 라면 하면서 의욕을 불태우는데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더군요. 고기 코너로 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돌아보니 전에 슈퍼 앞 벤치에서 남편 이야기를 듣던 아줌마 3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다 만나네 하시며 반갑게 웃으셨죠. 남편은 신나게 장을 보느라 아이와 다른 코너로 갔고요. 첫 번째 아줌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이 얼마나 살가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집 TV 안 켜진다고 했더니 전원선 확인해주고 리모컨 배터리까지 갈아줬다니까요. 두 번째 아줌마가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현관 센서 등이 깜빡거리길래 다른 분 부르려 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허허 이거 그냥 핀만 교체하면 돼요 하더니 10분도 안 돼서 해결해 주더라고. 덕분에 인건비 아꼈다니까. 세 번째 아줌마는 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우리 손주가 모래 먹었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남편분이 슬쩍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더니 모래는 밥이 아니에요 하며 재밌는 표정으로 달래줬어요. 그 덕에 금방 울음이 뚝 그쳤다니까. 세 사람 모두 당신은 정말 복이 많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연신 칭찬을 퍼부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휴, 남편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해요라고 답했죠. 하지만 속으론 그 인간이 우리 집 통장은 언제 고쳐줄 건데 라는 생각이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또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동네 분들께 인사 잘했지. 인맥이 쌓이면 정보가 넘쳐난다니까. 이게 다 우리 가정에도 돌아올 거야.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보도 좋고 인맥도 좋은데 이력서는 어디까지 썼어?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긁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목만 적다 끝났어. 근데 괜찮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넣으면 된다더라. 그 월요일이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그 얘기 이제 10번째야. 남편은 손등으로 제 팔을 살짝 두드리며 허허 이번엔 진짜야. 당신 표정 보니까 나도 마음이 무겁네라고 했지만 그 무거운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휴대폰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연체 이자 발생 안내. 남편은 아이에게 과자를 뜯어주며 신나하기만 했습니다. 이쯤 되니 내일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꺼내는 마술 주문 같아요. 들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풀어지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화를 내도 타이르려 해도 칭찬으로 달래봐도 허허실실 넘어가는 남편.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지칩니다. 혹시 집 밖에서 빛나는 홍반장 기지를 집 안살림에도 돌려 세운 비결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작은 힌트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운 빠진 분이 계시다면 서로의 묘책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카드 연체 2개월. 안내 문자와 함께 가산이자 금액까지 찍힌 걸 보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미 친정엄마께 돈을 빌렸는데도 구멍은 끝이 없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거실에서 아이랑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전 한숨부터 나왔죠. 여보, 오늘 친정에서 송금 들어와서 겨우 카드 막았어. 남편은 블록을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휴, 장모님은 역시 천사야. 그런데 그렇게 큰 돈 빌렸으면 오늘 고생했다는 의미로 뭔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지난달에 갔던 그 스테이크 집, 거기 맛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그나마 남은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스테이크, 지금이 무슨 소풍 나온 날이야? 카드 빚 막느라 친정까지 뛰어다녔는데 스테이크. 남편은 손바닥을 휙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야 내일도 힘나지.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노래 가사에 맞춰 박자를 타며 일부러 콧소리까지 섞어서 부르는 겁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얼하나 웃으며 넘기세 허허. 저는 숨이 콱 막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노래가 나와? 나 진짜 한 달 넘게 악몽 속에서 살았어. 연체 문자 올 때마다 식은땀 흘리고 엄마한테 전화 돌리면서
손이 달달 떨렸다고.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달래려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힘들수록 웃어야 한다니까. 웃어, 웃어. 그 웃음 덕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당신 당장 취직 안 할 거면 최소한 한 달 안에 정확한 계획이라도 세워. 아니면 같이 살 이유 없어. 허허,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 심한 말 아니야. 오늘부터 준비 안 하면 난 이혼 서류 들고 변호사 찾을 거야. 남편이 그제야 블록을 내려놓고 정색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엔 반쯤 웃음기가 남아있더군요. 우리 아기 보는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기 미래 생각하면 지금이 더 중요해. 빚 때문에 애 아무것도 못 시킬 판인데. 남편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숨이 가빠서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제 옆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 치워. 나 지금 당신 손길이 위로가 안 돼. 여보, 나도 책임 안 지겠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뭔데? 지금 마음이 너무 격해졌으니까 오늘은 좋은 거 먹고 셋이 기분 전환하고 내일부터 정말 차근차근. 그 내일부터가 몇 번째야? 아이마저 울상이 되자 남편은 아이를 방으로 잠시 들여보냈고 그 사이 거실엔 우리 둘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여기서 스테이크 얘기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노래 짜증내서 무얼 하나라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 결정해. 계획표를 쓰든 당장 면접을 잡든 행동으로 보여줘. 못하겠으면 내일부터 각자 통장 따로다. 남편이 말없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묘하게 허탈함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더 말하기도 지쳐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의 낮은 콧노래가 문틈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흠. PD님, 그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금 남편의 낙천 뒤에 숨어있는 무책임과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지, 아니면 이미 실속이 없는 싸움에서 내려와야 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너무 괴롭네요. 어느 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 집주인 아저씨였습니다. 문짝 사이로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드셨죠. 아이고 고맙소이다. 남편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큰일 났을 거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일러실 배관이 터질 뻔했는데 긴급 수리팀 오려면 2~3시간 걸린다더라고. 그런데 남편분이 그새 부품 사다 끼우고 누수 잡고 급한 김에 계단 전등까지 다 갈아놓질 않나. 덕분에 나도 살았지. 집주인이 한술 더 뜨며 말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넘기면 사람이 아니지. 다음 달 월세는 없는 걸로 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웃어 보였죠.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찾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은 월세를 안 내도 된다니, 진짜야? 응. 냉각수 밸브만 교체하면 된다길래 인터넷 최저가로 시켜서 끼웠어. 부품값은 3만 원. 계단 전등은 창고에 남은 LED가 있길래 그냥 갈아드렸고 3만 원으로 월세를 아낀 거야? 하하, 운이 좋았지 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돈을 벌어온 건 아니지만 남편 특유의 사람 좋음이 숫자로 환산 가능한 도움을 막 만들어 낸 순간이었어요. 주말에 아이 손잡고 동네 작은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그늘막 아래 동네 엄마들 몇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옆 벤치에 앉았는데 엉뚱하게도 아이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랑 또래 남자아이가 모래장난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거든요. 상대 엄마가 성질 급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모래성을 왜 망가뜨려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안고 죄송해요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엄마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순간 남편이 미끄럼틀 쪽에서 달려오더니 제 앞에 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아이가 경솔했나 봅니다. 모래성은 다시 예쁘게 쌓아드릴게요. 대신 아이들끼리도 한번 직접 이야기할 기회 주시겠어요? 상대 엄마가 얼굴을 붉힌 채 뭘 또 하고 말꼬리를 흐리자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 둘을 무릎 높이에 맞춰 다시 세웠습니다. 자, 상대방 눈을 똑바로 보고 미안하다고 말해보자. 그리고 다음엔 성 쌓기 전에 같이 해도 돼? 묻는 거야. 우리 아이가 속삭이듯 미안해하자 상대 아이도 응, 괜찮아라고 답했어요. 남편은 아이들 손을 맞잡게 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른이 대신 싸우면 아이들은 화해하는 법을 못 배워요. 오늘처럼 스스로 풀어보는 게 더 큰 공부죠. 놀이터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상대 엄마도 머쓱해졌는지 제가 괜히 흥분했네요. 하고 손사래를 쳤고 분위기는 금세 풀렸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남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이 교육 앞에선 생각보다 든든하네. PD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제 마음도 조금 복잡해졌어요. 여전히 남편은 허허실실, 뭘 해도 진지한 구석은 잘 안 보이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특유의 성품, 착한 마음은 또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고 누구든 편하게 대하고 도움되는 일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서는 모습. 그것도 분명 남편의 능력이자 가치일 텐데 제가 너무 현실만 보고 쫓기듯 몰아세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 사람과의 생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허허실실한 성격 속에 묻혀있는 진심을 믿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더 분명한 책임과 현실적인 계획을 요구해야 할까요? PD님, 그리고 이 사연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답답한데 미워지지는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계셨는지요? 작은 조언이라도 들려주시면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과연 사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남편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라디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